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0일 저녁 10시입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인데 거짓말 두 개를 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촛불 혁명을 하자고 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10여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그리고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니까 한반도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다스리고 문재인 씨는 그 남쪽을 관할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북미합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북한을 우리를 살려준 미국보다 앞장세워가지고 북미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다른 건 뭐 수많은 증거가 많지만은 그것 다 소개하다가는 오늘 방송 1시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세상 돌아가는 것과 너무나 맞지 않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0일 풍산개 고미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게 됐다고 또 공개를 했네요.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하여 고미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오늘 청와대 마지막 산책을 한 뒤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4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사를 간다. 평화의 염원을 담은 산, 들, 해, 강, 달, 별이가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입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선물 준 개에 평화의 염원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적화의 염원을 담는다는 이야기죠. 김정은이가 준 의도는. 그리고 강아지가 강아지지 거기에 무슨 평화의 염원을 담는다는 게 이게 미신도 아니고, 그럼 강아지가 평화의 사도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는 이 문재인 씨의 뜻이 애처롭습니다. 애처롭습니다. 김 위원장 부부는 지난해 9월 평양 회담 당시 문 대통령 내외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이며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같은 달 27일 판문점을 통해 암컷 고미와 수컷 송강이를 보내왔다. 고미와 송강이는 지금 청와대 발표 자료로 작성된 기사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고미와 송강이는 같은 해 11월 9일 새벽 그것도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고 청와대 내부 공모를 통해 이름을 산들, 강, 달, 별, 해님으로 적었답니다. 이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의 동족을 죽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가 주는 강아지는 받지 않아야 되죠. 그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반인도 범죄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을 짐승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짐승 이하로 보는 거죠. 인간을 도려고 하는 자가 보내는 강아지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인권단체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겁니다. 반국가단체, 전쟁 범죄자, 반인도 범죄자가 보내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문제고, 키운다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고,
이 새끼를 낳았다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악의 씨앗 아닙니까? 악마의 자식 아닙니까? 여기에 악마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강아지 6마리에.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악령 6마리를 보내면 재수 없는 거지.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적당히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김정은 악령이 들어가 있는 강아지 6마리, 이걸 청와대에서 키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오늘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영문 일간지인 방콕 포스트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에 부당하게 취한 경제적 보복 조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이라는 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을 정면 위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금 외교를 망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과거사 문제에 연연한 한국의 잘못된 판결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판결입니다. 국제법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 한다면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3차례 남북회담과 2차례 여기 또 북미라고 그랬어요. 미북이라고 해야 될 텐데. 북미 회담에서 핵 대신 경제 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타일랜드 독자들한테까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세안이 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그런데 또 거짓말 소개를 해드릴까요? 문재인 취임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2017년 5월 취임사.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 기록적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이건 성공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이랍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열시킨 사람이 통합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인간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계급 투쟁론적 사고방식으로 국정 운영과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 분열, 대한민국 파괴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몇 분 했죠.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군림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을 오히려 조장하고 방조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이제는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더 격화시켰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번쯤 있었나요? 홍준표 씨하고 있었는지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정례화는 없었습니다. 수시로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자기 편만 등용합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조국 같은 사람을 골라서 맡기겠다 이 말이죠.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평등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로는 불이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발언은 무조건 180도 거꾸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중에서 진실이 뭐가 있는지 골라서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